베일리가 데뷔를 했다고? 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냐면 여자 멤버들한테 너무 우락부락하고 멋진 느낌의 남자 동작을 시키면 매력이 반감이 되고, 반대로도 또 남자 멤버들한테 너무 막 이런 동작을 시키면 그것도 매력이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뒤에서 타잔이 뛰어나오는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었어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엮는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포인트 동작. 네, 이거. 네,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왜냐면 수인이라는 멤버가 춤이 굉장히 뛰어난 멤버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검정색으로 옷을 입은 건 같으나 이 사람은 정장을 입었고, 이 사람은 원피스를 입었고, 이 사람은 뭐 상의 하의를 따로 입었고. 최근에 가장 K-팝에서 뜨거운 레이블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더블랙 레이블인 것 같아요. 올데이 프로젝트가 지금 뭐 차트에서 굉장히 꺼지지 않는 인기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인 그룹인 미아오도 이제 2025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인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걸그룹인 이즈나도 사실 블랙 레이블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전소미 씨도 이제 곧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더 블랙 레이블에 소속된 그룹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혼성 그룹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좀 느끼시나요? 네네. 얼마 전에 카드 같은 경우도 다시 네. 이제 컴백을 하는데 어떤 댓글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뭔가 혼성의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네. 그런 그룹은 다르다, 뭐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그리고 뭐 시대는 전혀 다르지만 뭐 코요테가 갑자기 좀 더 주목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혼성 그룹, 뭐 최근에는 뭐 힙합 계열에서도 지금 혼성 그룹이 새로 등장하는 등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그룹이 무섭게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데이 프로젝트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아마 이따가도 얘기를 할 얘기긴 한데, 보면 남자랑 여자가 같이 춤을 춘다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중성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분명히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히려 단일 성별이면 훨씬 더 뭔가 하기가 더 쉽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융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안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점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분들은 사실 뭐 각자 특화된 부분들이 하나씩 있죠. 네. 예를 들면 영서 씨 같은 경우는 팀에서 유일하게 가창을 맡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랩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무가시니까 당연히 베일리와 타잔의 네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지 않으실까,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베일리가 너무 놀랐던 게, 베일리가 데뷔를 했다고? 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왜냐면 약간 일종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허니제이가 데뷔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제 한국 분들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라는 건데, 보고 베일리가 데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계속 몇 번을 의심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미아오로 데뷔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었기 때문에 한참 보고 이게 안무가로 뭐가 같이 하는 건가 뭐 이랬었는데, 실제로 데뷔를 했던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고, 타잔 같은 경우도 뭐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뭐 무용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직은 신인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 알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두 분이 사실 데뷔를 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베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 네네네. 사실 이렇게 K-팝 그룹에 속해서 할 레벨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 베일리나 타잔 같은 멤버들이 신인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이는 것조차 전 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 되게 재밌었던 게, 네. 베일리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어디 안무를 했냐의 질문을 하면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레드벨벳 선배님, 태양 선배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선배가 아닌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는 안무가였으니까, 뭐 가수되기 이전이었으니까. 근데 뭔가 이야기는 샤이니 선배님, 이 그렇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굉장히 묘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가수로 따지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네네네. 것이죠. 이 페이머스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네. 유연한 듯한 그런 무드가 좀 돋보였다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머스라는 곡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곡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이냐 부정이냐 두 개로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부정 쪽에 좀 더 가깝기는 해요. 곡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춤을 놓고 봤을 땐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춤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을 되게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 낮다의 기준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혼성그룹의 안무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합격적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어떤 어려운 부분을 잘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혼성 멤버들끼리 춤을 출 때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가요? 한 가지 성으로 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자 멤버들한테 너무 우락부락하고 멋진 느낌의 남자 동작을 시키면 매력이 반감이 되고, 반대로도 또 남자 멤버들한테 너무 막 이런 동작을 시키면 그것도 매력이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융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었습니다. 올데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풀어내고 있다고 네, 보시는 네. 거죠? 네네. 개인적으로는 페이머스의 댄스 하이라이트는 이제 곡이 다 끝나갈 때쯤에 갑자기 이제 비트를 바꿔서 트랩 비트 위에서 이제 춤을 네. 추는, 누가 봐도 여기서 춤을 춰라 라고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파트가 있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고 당연해서 좋았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해주길래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비껴날 수도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너네가 이걸 바라는 것 같으니까 이걸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었고 특히나 뒤에서 타잔이 뛰어나오는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랐었어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엮는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올데이 프로젝트는 무대를 하는 걸 보거나 네네. 아니면 제가 뭐 퍼포먼스 같은 거 봤을 때 이들은 막 짜여진 어떤 안무를 소화한다라기 개념보다는 네네. 그냥 무대 위에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뛰어놀고 네네. 노래하려면 노래하고 춤추고 네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뭐 말씀해 주신 카드나 네. 아니면 과거의 90년대의 영턱스 클럽이나 유피나 이런 팀들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계열이다.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이 많이 다르죠. 들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뭐 아까 젠더리스한 뭐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남성 댄서가 여성의 춤을 추는 것, 여성 댄서가 남성적인 동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네. 이번에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와 위키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잘 융합된 파트가 있다면 어떤 파트가 있어요? 페이머스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 베일리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남자 멤버들이 있었나 여자 멤버들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분명히 동작은 이렇게 숙이면서 내려가는 여성스러운 동작이거든요. 네. 이렇게 밀어주면서 골반을 빼주면서. 근데 그 부분에서 남자 멤버들의 동작은 골반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동작으로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간 그런 거죠. 보는 방향은 같으나 뭔가 보는 그 사용하는 부위는 다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또 풀어냈더라고요. 그렇게. 왜냐면 이거 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이러면 또 모양이 웃겨지거든, 남자 멤버들이. 근데 그거를 또 바꿔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약간 좀 사이드로 빠지자면 최근에 등장한 보이그룹 중에 엑스러브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네. 이 팀은 완전 젠더리스 네네네. 표방해서 모든 동작이 이제 걸그룹에서 볼 수 있는 동작을 남성 멤버들이 네네네. 한단 말이죠. 그런 좀 젠더리스한 시도들이 네네. 올데이 프로젝트에도 녹아져 있다.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네. 혹은 약간 너무 여성으로 가지 않고 너무 남성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섹시한 동작을 할 때 같은 방향이지만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동작을 하면서 구성적으로는 어우러지나 어떤 특정한 성의 한쪽으로 완전히 몰리지 않는 그런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올데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뭐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혼성 그룹이고 아까 네. 루다님 말씀하시기로는 뭐 노래는 좀 불호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혼성 그룹이니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겠지만 트레이너님 보시기에 뭐 이 노래나 퍼포먼스 쪽에서 이런 점은 좀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좀 보였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할 수는 있는데 저는 아마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 동작. 네, 이거 네, 저는 이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왜냐면 뭐랄까 이게 아무래도 손가락으로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네. 어떤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이런 동작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포인트가 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거와 별개로 다른 부분 하나 정도가 더 있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거 하나만 있기에는 조금 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이거가 아쉽다기보다는 이거 말고 하나 더가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됐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뒤져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뭐 바이럴
바이럴이 많이 됐다거나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가 뭐 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뒤져보면. 그래서 이게 약간은 그런 릴스에서 와 우리가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너무 재밌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포인트는 됐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거 말고 한 가지만 더 있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블랙 레이블의 또 이 걸그룹 미야오. 아, 네네. 미야오도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또 활약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제 공연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미야오가 퍼포먼스적으로 강점을 가진다면 어떤 부분이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 수인이라는 멤버가 춤이 굉장히 뛰어난 멤버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쫙 한번 놓고 봤을 때 미야오가 전체 모두가 편차 없이 춤을 모두 다 잘 추는가에 대한 질문은 고개를 한번 갸웃하게 되기는 해요. 왜냐면 모두 다 잘하는 그룹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중에 수인이라는 멤버가 굉장히 잘하는데 그 멤버가 그러니까 춤을 전체로 봤을 때 춤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파트. 아까 말씀하셨던 베일리 맨 마지막 파트처럼 보면은 미야오에서도 맨 마지막에 갑자기 막 달리는 파트들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수인이라는 멤버를 가운데 정확하게 딱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무게를 딱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가릴 건 잘 가리고 보여줄 건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드식 프로듀싱이 항상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달려나가는 네네. 파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차분하게 만들어 놓은 곡을 이제 마지막에 정말 분위기를 띄우면서 이제 열광하게 만드는 파트들이 있는데 결국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보컬보다는 어쨌든 댄스. 춤이나 댄스, 퍼포먼스여야 한다는 것이죠. 미야오 노래 중에 좀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있다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데뷔곡에서 그 데뷔곡 미야오 네. 이제 동명의 곡이죠. 거기서 보면은 We Don't Chase Them 하고 나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 안무가 딱히 막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뭐 거기가 뭐였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그 부분 안무가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안무거든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약간 기대면서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우리가 뭐 체이스라는 동작을 이야기를 했을 때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막 쫓아가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런 발상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거는 리듬이 있는데 따라간다라는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이 표현이 두 개가 리듬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안무들도 많겠죠.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이거 하나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았나. 누구나 하는 생각인데 그 아무도 하지 않았던. 네, 약간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 다음에 핸즈업 마지막 부분에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노래가 그렇게 진행될 줄도 몰랐고 네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고 네네. 미야오라는 팀이 퍼포먼스도 어쨌든 저는 사실 좀 보면서 이게 데뷔곡에서 이게 가사는 사실 좀 뭔가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퍼포먼스를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새로움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편린이 이번에 핸즈업이라는 노래와 함께 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래서 더 블랙 레이블에 소속된 뭐 아티스트들 지금 뭐 전소민 씨도 있을 것이고 국내에서 로제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 테디 프로듀서의 곡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짜는 거잖아요. 네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각 그룹이나 각 어떤 그런 캐릭터들마다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획일화된 부분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검정색으로 옷을 입은 건 같으나 이 사람은 정장을 입었고 이 사람은 원피스를 입었고 이 사람은 뭐 상의 하의를 따로 입었고 이런 식이라고 보여져요. 색깔은 하나일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그런 방향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전소민 씨라고 해서 뭐가 특출나게 막 뭐 올데이 프로젝트와 뭐 겹친다거나 혹은 미아오와 뭐 겹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저는 아직은 예, 볼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어떤 사례를 봐야지 우리가 이거를 합계를 좀 통계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가 겹친다거나 뭔가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다거나 테디 음악이다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우리가 획일화되게 관통하는 뭔가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는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기는 해요. 이 팀은 이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항상 저거를 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식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겹치는 것은 없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사실 뭐 어디 뭐 JYP라고 해가지고 뭐 JYP 스타일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SM이라고 SMP를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전소민 씨도 뭐 어떤 앨범으로 컴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소민 씨 기억하는 거는 뭐 패스트 포워드나 이런 이제 좀 기억에 남는 후크송에 맞춰서 코믹하다고도 볼 수 있는 네네. 그 시그니처 동작이 사실 줄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개성 있게 각 아티스트를 프로듀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